안녕하십니까. 제 발표에서는 한국형 데이터 위험성 평가, 즉 KDRA를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 논지는 간단합니다. 한국에는 데이터 유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과 지침 속에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치들이 하나의 절차 언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 흩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선별, 평가, 완화, 자녀 유형 검토, 재평가라는 공통 절차로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제안입니다. 먼저 연구 질문과 중심 명제를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한국 법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동화된 결정 통제, 가명정보 위험 검토, AI 위험 관리, 공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규율을 어떻게 연결해야 데이터 생애 주기 전반의 수평적 평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출발점은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진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법제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평가와 문서화의 틀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율은 설명과 검토, 거부의 권리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지침은 재식별 가능성과 처리 환경을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AI, 공공데이터, 신용정보 영역도 각자 특수한 위험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은 각각 강한 기능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데이터 처리 행위가 처음 설계되고 실행되고 변경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중심 명제는 규제 공백보다는 위험 통제 장치의 분절성이 더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법 과제도 새 허가제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치를 공통 절차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논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전체 지도를 보겠습니다. 본 논증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한국 법제의 문제를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분절성으로 재구성합니다. 둘째, 비교법 자료를 살피되 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제에 필요한 절차 요소만 선별합니다. 셋째, 그 절차 요소를 바탕으로 KDRA의 평가 기준과 절차 모형을 제안합니다. 넷째,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지 단기 연결과 중기 교량 규정, 브릿지라는 실행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KDRA를 독립된 새 제도의 이름으로 먼저 제시하면 너무 쉽게 또 하나의 규제 장치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KDRA는 새 규제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들의 기능을 한 처리 행위의 위험 순서에 맞게 정렬하는 운영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 법제의 핵심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법제를 보면 이미 있는 조각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가 있으며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 검토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거버넌스 논의도 있고 공공데이터, 데이터 산업, 신용정보 분야에서도 각자 별도의 규율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각들이 같은 질문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지, 평가 항목은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지, 문서화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완화 조치 이후에도 남는 위험은 누구에게 올려야 하는지, 처리 목적이나 데이터셋이 바뀌면 언제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제도 사이에서 이미 수행한 평가를
어느 정도 상호 인정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 결함은 새로운 위험 영역이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식별된 위험 영역들을 하나의 처리 절차로 묶는 연결 원리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야 KDRA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허가제가 아니라 절차 모형이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그 조각들이 각각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왜 전체 순서로는 부족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행 제도를 4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평가와 문서화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을 중심으로 사전의 위험을 검토하고 기록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KDRA의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파일 중심의 틀만으로 데이터 품질, 자동화 수준, 모델 변경, 부문별 특수위험까지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 연계입니다. 자동화된 결정과 금융 자동평가 규율은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검토를 요청하거나 일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채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후 권리 구조의 측면에서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가능하려면 사전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설명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 검토입니다. 감염정보 지침은 재식별 가능성, 처리 환경, 안전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자체와 처리 환경의 위험을 보는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결정의 권리 영향이나 공공 서비스의 배분 효과까지 곧바로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특수위험입니다. AI 공공데이터 신용정보 규율은 각 부문에서 중요한 위험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 부문별 위험들이 하나의 기본평가와 어떻게 연결되고 중복평가를 어떻게 피하며 잔여 위험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약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재료는 충분합니다. 다만 한 처리 행위의 전체 위험 순서, 즉 시작부터 변경과 재평가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아직 취약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두 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자동화된 결정 규율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자동화된 결정 규율은 KDRA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사전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제도는 평가의 문턱을 만들고 위험을 문서화하며 조직이 사전의 위험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된 결정 규율은 권리 연계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거부, 설명, 검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데이터 처리의 결과가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만으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수평적 평가 의무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자동화된 결정규율은 권리 구제의 문법이 강하지만 모든 데이터 처리 위험을 사전에 정렬하는 일반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KDRA의 핵심 재료이지만 그 자체가 KDRA의 완성형은 아닙니다. 이 논점은 개인정보 영역을 넘어 다른 데이터 위험으로 가면 더 뚜렷해집니다. 최근 데이터 규율에서 위험의 언어는 이미 프라이버시를 넘어섰습니다. 가명정보 지침은 단순히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재식별 가능성과 처리 환경을 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층위에서는
신뢰 가능한 AI, 고영향 AI, 투명성, 책무 구조가 논의됩니다. 공공 데이터와 데이터 산업 영역에서는 공공 활용과 산업진흥이라는 목표 아래 별도의 위험 배분이 나타납니다. 신용정보와 금융자동평가에서는 설명 요구와 권리 보장이 중요한 부분 모듈로 작동합니다.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위험이 더 이상 개인정보 침해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낮아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도 있으며 공공서비스나 금융 접근처럼 개인의 실질적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차는 여전히 부문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리 행위 안에 개인정보 위험, 자동화 위험, 데이터 품질 위험, 공공성 위험이 함께 들어와도 이를 하나의 평가표와 판단 순서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비교법을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이식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GDPR이나 EU AI 액트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제에 이러한 분절성을 줄이는데 필요한 절차 요소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GDPR에서 중요한 것은 고위험 처리 전에 DPIA를 수행하게 하고 그 평가 내용을 일정하게 구조화하며 완화 후에도 고위험이 남는 경우 감독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사전평가와 자녀 위험 처리의 연결입니다. EU AI 액트에서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 위험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기본권 영향평가와 DPI의 보완 관계입니다. AI 시스템은 한번 도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셋, 모델, 사용 맥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생애주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AI 위험 평가가 개인정보 영향 평가와 별개로만 움직여서는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생깁니다. NIST와 ISO 계열의 표준은 구속력 있는 법률이라기보다 운영 모형을 제공합니다. 조직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책임 구조를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법률이 모든 세부 항목을 직접 규정하기보다 법률과 표준, 지침, 내부 통제가 각자의 층위에서 역할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교법은 답안지가 아니라 설계 요소와 공구번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기능적 문턱, 평가 내용, 잔여 위험 처리, 생애주기 관리, 보완적 평가 관계의 선별입니다. 이제 이 설계 요소를 바탕으로 KDRA가 어떤 운영 모델인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KDRA의 역할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이미 존재하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PIA, 자동화 결정, 가명 정보, AI, 금융, 공공 데이터 관련 규율입니다. KDRA는 이 조각들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KDRA 기본평가는 이 조각들을 공통문서와 공통질문으로 연결합니다. 먼저 선별을 하고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며 공통평가 질문을 적용하고 완화 조치를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처리 행위에 같은 강도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맥락에 따라 절차 강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운영 결정은 KDRA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위험을 상향하고 권리 채널을 설계하며 재평가 조건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부문 모듈을 붙입니다. 그래서 KDRA는 허가제가 아니라
기존 평가를 공통문서와 판단 수수로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이 운영 모델의 첫 단계인 선별 구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DRA의 첫 단계는 모든 처리 행위를 같은 강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어떤 데이터 종류를 쓰는가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입니다. 가장 낮은 위험의 경우에는 기본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처리 기록과 선별 사유를 남겨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낮은 위험으로 보았는지 추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구조화된 KDRA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흐름을 정리하고 기준별 평가를 수행하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완화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잔여 고위험 검토입니다. 완화 조치를 했는데도 중대한 위험이 남는 경우에는 내부 상향 검토나 감독기관 합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판단 요소는 처리 목적, 데이터 결합 방식, 자동화 수준, 권리 영향, 민감성과 식별성, 규모와 공공성, 그리고 조직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개인정보라도 병원 내부 예약 관리에서 쓰일 때와 복지수급 자격 자동 선발에 쓰일 때의 위험은 다릅니다. 따라서 KDRA의 선별은 데이터 유형 목록이 아니라 처리 맥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선별이 끝나면 실제 평가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KDRA의 평가 기준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 및 기본권 영향입니다. 이 처리가 개인의 권리, 기회, 접근, 차별, 설명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출처, 품질, 적합성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고 정확한지, 현재 목적에 맞는지, 오래되거나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봅니다. 셋째는 재식별 및 처리 환경 통제입니다. 감염 정보나 결합 정보가 다시 식별될 가능성, 접근 권한과 보안 환경, 제3자 제공이나 외부 위탁의 통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넷째는 필요성과 비례성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지,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다섯째는 거버넌스와 책임성입니다. 누가 승인하고 누가 설명하며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째는 완화 가능성과 잔여 위험입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그 조치 위에도 남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기준들을 추상 명사로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평가자가 반복해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한가? 중요한 결과를 좌우하는가? 재식별될 수 있는가? 설명과 이의제기와 인간, 안건, 인간 검토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으로 되어야 KDRA가 서식이 아니라 판단 도구가 됩니다. 다음은 이 질문들이 어떤 절차 순서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가입니다. KDRA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끝나면 실패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평가가 운영 결정과 권리 채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차는 먼저 착수와 스크리닝에서 시작합니다. 처리 개시 또는 중대 변경 전에 기본 정보를 기록하고 어떤 강도의 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범위 확정과 데이터 흐름 매핑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모델이나 규칙을 거치며 어떤 결과가 나오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평가에서는 목적과 정당성, 필요성, 위험식별, 완화조치, 문서화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 승인과 잔여 위험 검토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승인 단계가 남은 위험을 보고 필요하면
상향 경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공지와 권리 보장이 중요합니다. 설명, 이의 제기, 안건 검토, 인강 검토, 기록 관리가 실제로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이 바뀌거나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활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실제 위해 신호가 나타나면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KDRA는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됩니다. 특히 자녀 위험과 재평가는 KDRA를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루프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녀 위험은 KDRA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를 했고 완화 조치를 했는데도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위험을 그냥 내부 기록으로만 보관하면 KDRA는 형식적 서식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 위험을 상향 검토와 재평가의 조건으로 삼으면 KDRA는 순환 루프가 됩니다. 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몇 가지입니다. 완화 후에도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 자동화 결과가 법적 또는 사실상 중단 효과를 낳는 경우, 재식별 위험이나 공급망 위험을 내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업 부서의 판단만으로 끝나지 말고 책임 있는 승인단이나 감독기관 합의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 KDRA는 다시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결합되거나 데이터셋이 확대되는 경우,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경우, 민원, 오류, 차별 신호와 같은 실제 위해 신호가 나타난 경우에는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전평가와 사후 권리 구제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연계 보완 관계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중복 규제로 비치지 않으려면 기본 평가와 부문 모듈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KDRA가 성공하려면 중복 평가를 줄여야 합니다. 하나의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 평가, 자동화 결정 검토, 가명정보 유형 검토, AI 유형 관리, 금융권 설명 요구가 모두 별개 문서로 움직이면 조직은 실질적 위험 관리보다 서식 대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하나의 처리 행위에는 하나의 KDRA 기본 평가를 두는 것입니다. 기본 평가에는 처리 맥락, 데이터 흐름, 공통 위험 기준, 완화 조치, 자녀 위험, 재평가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수 위험이 있을 때만 연동 모듈을 붙입니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 요소, 자동화된 결정 권리 보장, 가명 정보 재식별 검토, AI 특화 위험 관리, 금융권 설명 요구가 그런 모듈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조정 규칙이 필요합니다. 중복 평가 방지, 상호 인정, 정보 공유, 주관 기관과 협의 기관의 역할 배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KDRA는 규제를 하나 더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있는 규제들을 하나의 처리 행위 중심으로 정리하라는 장치입니다. 이 모델이 왜 필요한지는 기존 법령과 지침을 같은 질문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증은 설문조사나 사건 자료를 이용한 empirical study가 아닙니다. 이미 검토한 법령과 지침을 같은 질문으로 또는 질문틀로 재분류한 교리적, 분석적 검증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현행 제도들이 KDRA 요소를 어디까지 제공하고 어디까지 접속이 약한가입니다. 결과를 보면 강한 조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서화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강합니다. 권리 연계는 자동화 결정과 금융 자동평가가 강합니다. 위험 검토는 가명정보 지침이 강합니다. 특수위험은 AI와 공공데이터 규율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약한 부분도 분명합니다. 자녀 위험을 외부로 연결하는 방식, 재평가를 촉발하는 사유,
기관 간 상호 인정, 기본 평가와 부문 모듈의 관계가 아직 충분히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공백 그 자체보다 접속에서의 약점입니다. 새 항목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기능을 공통 절차로 묶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절차 강도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이 외부 시스템을 활용해 민감 정보가 포함된 복지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점수는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강도를 정렬하기 위한 설계 예시입니다. 먼저 관리 영향은 2점입니다. 복지 수급 자격은 개인의 생활과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화 강도도 2점입니다. 시스템이 가동, 자동 또는 준자동으로 선별한다면 인간이 최종 확인을 하더라도 실태 판단 구조에서 자동화의 영향이 큽니다. 민감성과 식별성도 2점입니다. 민감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공공성도 2점입니다. 공공기관이 필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주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가능성도 여기 2점입니다. 외부 모델을 쓰는 경우 데이터 품질, 모델 작동, 권리구조 품질을 기관 내부에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점은 10점 만점에 10점이 됩니다. 결론은 단순 기본 기록이 아니라 자녀 고위험 검토 또는 감독기관 협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점수는 기본 기록, 중간 점수는 구조화된 KDRA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어떤 위험 요소가 절차 강도를 높이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델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입법 경로는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영향평가 양식에 자동화, 데이터 품질, 자녀 위험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화된 결정의 권리 채널을 사전평가 단계에 반영하며 가명정보와 AI 지침을 평가 모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교량형, 브릿지 KDRA 장 또는 특별 규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공통평가 질문, 문서화 기준, 상호 인정, 중복 방지, 협의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제의 문제는 각 초대 부제보다 제도 사이의 연결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독립 수평법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운영 경험이 축적된 뒤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독립 수평법을 만들면 형식적 허가제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타당한 경로는 단기 연계와 확장 그리고 중기 브릿지 모델입니다. 이제 전체 논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데이터 위험 통제의 조각들이 이미 있습니다. KDRA의 역할은 그 조각들을 공동문턱, 평가 질문, 자녀 위험 검토, 재평가, 연동 모듈로 연결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백보다 분절성 진단이 더 정확합니다. 허가제보다 절차와 조정, 상호 인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독립수평법은 운영 경험 이후에 장기 선택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